자,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우리가 청간은 합이 모두 5개가 되게 되죠. 그래서 요런 형태로 어쨌든 청간합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연월이 무게합화가 됐죠. 자, 이거는 일간과 정임합목이 된 거고. 자, 이거는 요렇게 정임합을 하고 있는데 얘가 또 여기서 정임합을 해. 그죠? 요런 경우.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각기합을 하고 여기서도 또 각기합을 해. 그죠? 요런 경우가 있단 말이야. 실제 요런 사주들이 있습니다. 자, 요렇게 됐을 때 누구에게 우선권이 있냐 이 말이야. 이거를 쟁합이나 두 개의 합, 두 개의 어떤 합이 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쟁합이나 자, 투합이라고 해요. 합을 두고 다투는 것을 쟁합이나 투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요래 되면 요거는 어떻게 활용이 되느냐 이 말이야. 자, 여기 적어놨습니다. 자, 원래는 보세요. 이게 수생목화죠. 자, 그래서 이게 원래는 이렇게 해서 자기를 생해줘서 자, 사주로 보면 이거로 보면 자, 요거는 수가 되고 요건 토가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원래 천간에는 수하고 토가 있다고 보는데 요게 무게합화가 돼버리면서 이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 역할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천간 합의된 무토와 개수는 있어도 없는 것처럼 글자 합거로 없는 글자처럼 보인다. 자, 오히려 무게합화가 돼서 뭐가 탄생했다? 자, 없는 화가 탄생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없는 화가 탄생했다. 이렇게 보고, 자, 요거는 보세요. 이게 이제 정임합목이 되잖아요. 자, 이거는 누굽니까? 이게 본인이거든. 본인이 되게 되고, 나중에 배우다 보면 이게 남편이 됩니다. 정화한테는 임수가 남편이 되게 돼 있거든. 자, 그러면 임수 남편과 일간에 합의되어서 부부의 정이 좋다. 정이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왜? 딱 붙어 있으면. 딱 붙어 있으므로 자, 정이 좋다 이 말입니다. 옥 선생님 지금 이렇게 하면 엄청 싫어합니다. 합이 딱 붙어 있다니까 엄청 싫어합니다. 지금 남편이랑.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쨌든 남편이랑 천간에 합을 하고 있으면 어쨌든 좋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남편이 여기 있는데 여기에도 정화가 있죠. 여기에도 또 정화가 있네. 이거는 나고 이거는 누굽니까? 그년인가 나쁜 년? 주선자리 아닐까? 주상자리인데 그년으로 볼 수 있다. 나이 많은 나이가 많은 또 고향 땅에 있는 인연을 끊지 못하는 나쁜 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야. 동창회 보내면 안 되겠네. 예? 동창회 보내면 안 되겠네. 예, 그렇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자, 여기 보면 보세요. 일간보다 연월간이 먼저 합을 한다. 이게 문제인 거야. 나하고 합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2년하고 먼저 알았다. 고향 땅에 먼저 알고 옛날부터 알았다. 맞네. 붕괴하면서 연이니까. 요게 그리고 연이니까 알겠죠? 네. 그래서 연에 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먼저 이쪽으로 마음이 간다. 이 시기는 근데 그러면 교수님 저기 그년 먼저 알고 그년한테 정이 먼저 가지만 이 남자는 본년하고
그보다도 정이 한몫이니까 이 사람한테 안 놀라고 하지 사실은. 근데 이 사람한테도 정이 있는데 그렇지. 우선은 이 사람한테 정이 너무 안 그렇지. 간다는 거지. 그렇지. 이 사람이 싫어서 정이 없는 이 사람한테 그렇지, 가지고 그렇지. 정이 있는데 가는 거니까. 그렇지. 중간에서 먼저 알았기 때문에 근데 다른 여자에게 관심을 가질 것이다. 그러니까 진짜 이게 굉장히 우선이 되지. 우유보다는 아주 나쁜 남자가 되지. 그리고 있잖아. 양가는 투합을 한다. 양가는 투합을 한다. 음가는 투합을 안 한다. 여자는 두 남자를 허용할 수 없고 남자는 두 여자를 허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좀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여자도 두 남자를 허용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바뀌긴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본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들 명심해야 될 거는 연월간의 합이 먼저이다.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야. 자 여기도 자 이거 여자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간목하고. 그러니까 이게 간목한 때는 이 기토가 여자거든요. 이 여자가 나하고도 합을 하고 있고 이 조상 땅에 있는 고향 땅에 있는 이 남자하고도 합을 하고 있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어찌 보면 능력 있는 여자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여자가. 그래서 근데 이런 경우 보세요. 이게 무기합이 아니고 갑기합. 갑기합은 연월간에 이루어진다. 일간의 합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는다. 알겠지? 왜? 자, 음간은 두 개로 합을 잘 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가 먼저 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진짜 자기 여자다 그러면 이 간목은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합을 하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왠지 이 여자가 자꾸만 어떻게 한다? 끌린다. 잊지 못하겠다. 요래 된단 말이야. 만약에 이게 지금 좀처럼 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자꾸만 이 여자가 끌린다. 이렇게 돼요. 남자들 중에서도. 알겠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집안에 여자가 있는 경우가 가보. 이렇게 되면 이 안에 오화 안에 기토가 들어있거든요. 집에 자기 여자도 있는데 왠지 정신적으로는 이 여자가 괜찮아 보인다. 요래 된단 말이야. 자, 청가는 정신이 가보일주가 만약에 요 경우가 보세요. 가보일주가 자 가보일주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병화와 기토와 정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가보일주가 지장간에 형들 지장간 외웠죠? 아니요. 아직 안 했어. 네. 자, 그래서 지장간에 보면 지장간이라고 해서 이 안에 천간의 기운이 들어와 있거든. 자, 거기에 기토가 여기 딱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집에도 지여자가 있어. 자, 우리 집에도 지여자가 있고, 자, 또 왠지 정신적으로 왠지 자기 여자 같은 여자가 밖에도 여기 있는 거야. 누구의 친구의 여자거나 어쨌든 이런 여자가 마음이 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게 투합입니다. 요게 투합이고 정합입니다. 두 개를 가지고 이런 형태가 이루어진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일간합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아까 저번에 거는 이건 했던 거고. 되게 했걸. 요거. 자, 한번 보세요. 자, 이제는 어떤 게 있냐면, 멀리 좀 떨어져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이 들어갑니다. 자, 간목이 있고, 중간에 간목이 지금 낑겨 있잖아. 자, 을경합을 하고 싶은데, 중간에 간목이 낑겨 있잖아. 그죠? 요거는 요거 때문에 어떻게 한다? 못 한다. 을경합이 안 됩니다. 막았습니다. 왜냐면, 자, 을경합을 하고 싶은데 각경충을 먼저 해버린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자, 그래서 을목이
근과 멀리서 을경합이 약해진다. 가운데 간목이 을경합을 막아쓴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을경합이 안 된다. 이런 경우에는 을경합이 안 된다. 기억하면 되고, 나중에 이거를 육친적으로도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들이 아직은 그 단계까지 공부가 안 나갔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을경합이 안 된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남자를 사이에 두고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합이 이루어지는 경우죠. 자, 완전한 합은 없다. 쟁합과 투합이 있다. 그래서 간목은 어찌합니까? 이 여자도 데리고 가고 그 여자도 데리고 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다 정제네. 다 이뻐 보이네. 그 집에도 자기 여자 갑진의 여자가 들어앉아 있네. 얘도 도거든. 그러면 집에는 편제가 들어앉아 있고 밖에는 토끼 같은 예쁜 여자가 여기 딱 있단 말이야. 정제, 마음에 드는 여자가 딱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엄청 여자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쟁합과 투합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요것도 한번 보세요. 연간에 간목이 있는데 이렇게 멀리 있죠. 그죠? 자, 연간에 간목이 있고 시간에 기토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연간의 간목과 시간의 기토와 합을 하고 싶어 한다. 합이 거리가 멀어서 약하기는 하지만 영향력이 있다. 영없지는 않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얘가 충을 하죠. 각경충이 먼저 일어나죠. 자, 그리고 거기에 각기합 토가 일어나기 때문에 완전한 합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떤 케이스? 아까 똑같은 케이스죠. 자, 아까하고 똑같은 케이스인데 이거는 진짜 어떤 케이스입니까? 자, 어떤 케이스입니까? 남편이 이게 지금 남편이거든. 자, 요게 나거든. 요 비견이라고 해서 똑같이 을목이야. 자, 을경합. 자, 금이 되죠. 자, 이러 되면 그래도 똑같아. 아니 비견이라고 해서 그냥 추리를 해본 거예요. 근데 남편 자리 아내 자리가 수시로 이렇게 바뀌어. 남편 자리가 왜 자꾸 왔다 갔다? 남편 자리가 어떤 남편 자리? 아니 저기 남편이 여기 남편 자리. 얘는 남편. 자, 지금 이제 남편이 바뀌는 게 아니고 이 자리는 분명히 남편 자리야. 여자면 남편 자리인데 나중에 뭘 봐야 되냐면 육친이라는 게 있고, 육친이 뭐냐면 여자한테는 정관, 편관, 요게 남편을 의미하는 말이야. 육친이. 우리가 지금 아직 안 배웠어.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정관이거든. 자, 그래서 떠나서 이거를 남편으로 보는 거야. 자, 이 남편은 어디 있습니까? 저기 연에 있지. 그자. 그래서 남편과 나는 어떻게 떨어져 살고 있는데 그 중간에 어떤 여자가 끼어들어서 남편과 합을 하고 있더라. 요래 되는 기라. 그래서 교수님 같은 을이잖아요. 그러니까 얘하고의 무게감이 거의 같은 사람이라는 소리. 인물도 비슷하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비교를 좋아한다. 같이. 그래서 그래. 이렇게 해서 다른 여자와 남편이 다른 여자와 합의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남편이 다른 여자와 합의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여자의 슬픔은 어떻다? 제대로 된 남편을 가지고 그 슬픈 사주들이 많아요, 선생님들. 슬픈 사주들이 많아요. 그래서 남편을 그리고 또 이제 요 슬픈 사주들은 남편에 집착합니다. 집착하게 돼 있어요, 슬픈 사주들이. 왜냐면 왠지 그가 불안하거든. 늘 불안하거든. 그래서 요게 왠지 남편이 나하고 합을 하고 또 이 남편이 보게 되면 요도 합을 하고 요도 합을 하잖아.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멀리 뭐 출장을 가 있거나 해외를 가 있거나 아니면은 뭐 부산이면 서울을 가 있거나 그렇게 보통 돼 하면 여기 딱 가보면 현지에 가보면 여자가 딱 있는 게라 그래 됩니다.
그래서 현지천에 현지천. 말을 안 해주지. 말하면 그냥 갈등의 시작이야. 모르면 우리 남편은 그럴 리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 그냥 쏘고 그럴 리가 있다. 그럴 리가 있다. 네 사주는 그럴 리가 있다. 그래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자, 사주도 거리야. 공간과 거리야. 그래서 가까우면 만약에 여기서 보세요. 그래서 이 남자는 근데 자기보다는 애초에 이거는 어찌 되냐면 자, 요 케이스는 요 케이스가 있고 자, 요 케이스가 있고 어떤 또 케이스가 있냐면 요 사이에 낑긴 케이스가 있겠죠. 그죠? 그죠? 아까처럼 아까게 어느 케이스입니까? 아까게가 딱 지금 중간에 낑긴 게 하나 있잖아. 이거는 중간에서 이렇게 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도 가서 잘하고 외부에한테도 잘하고 이렇게 하거든. 근데 요거는 자 내가 분명히 사주도 거리감이 있다고 했죠. 사주에도 거리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누가 가깝다. 그래서 이게 젊을 때 어떻게 한다? 학창 시절에 우리가 20대에서 26세까지가 사람을 사귀는 기간으로 본다면 애인을 뺏겨본 경험이 있다. 요리 얘기하는 거라. 친구의 그때 잘못된 만남 알지? 김건모의 그런 것처럼. 그래서 보통 이런 사주는 네가 완전히 예식장에 남편을 데리고 들어가기 전까지 네 애인을 보여주지 마라. 요리 얘기해요. 그러면 그 바깥에서 그래. 연하고 가까우니까 이 사람하고 가깝다. 시자리에 있으면 와이프하고 친하고 좀 더. 이게 없고 거기가 시로 요렇게 있으면 나랑 오신 것 같아. 그러면 이게 가깝다. 그거는 이제 바람이 나지는 그래. 않아. 이렇게 되면. 그거야 그거. 바람이 나지는 않아. 거리감이야. 자, 을목이 봐봐. 요런 것도 봐봐. 이 케이스도 만약에 전신에 다 을목이 있어. 을이 3개야. 근데 경금 이어 딱 있다고 합시다. 얘는 내 거. 이 남자는 내 거. 아무리 많아도 내 딱 붙어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경금의 위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위치가 누구를 둘러싸고 있는가 이것도 사실은 사주도 그림 보듯이 똑같은 거야.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일간을 중심으로 지금 선생님 설명하시고 예. 그러면 어쨌든 이쪽으로 시쪽으로 가깝든 월쪽으로 가깝든 내 옆에만 딱 붙어 그렇지. 내 딱 붙어 있으면 돼. 특히 있잖아. 트라이는 형성하고. 자, 누가 제일 가깝냐면 자, 이걸 볼 때 자, 이 자리. 이게 이제 트라인이거든. 트라인이 나랑 가까우면 그건 내 거야. 이 트라인이. 그러니까 이 삼각이 나에게 가장 영향력을 월주 시간, 월간, 그 다음에 일지 시간 이게 내 을목에게 굉장히 이 나에 대해서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주게 돼 있어. 그래서 거기에 있게 되면 뭔가 대체적으로 나가 더 우선권이 있는 거지. 그래서 사주 안에는 시간과 공간의 의미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선생님들 시공의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 사주가 어찌 보면 설계도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림 보듯이 나중에 사주를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합의 어떤 합 개념을 내가 몇 개 가져와서 얘기했고 충은 사실은 그냥 우리가 충은 다르게 볼 게 없습니다. 왜 볼 게 없냐면 여기 각경충 하잖아. 만약 여기는 지금 각경충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 조상의 뜻을 나는 받들지 않겠다 이 말이야. 조상은 간목의 조상인데 나는 경금이야. 그러면 이거는 조상인 간목의 일이라면 설계하고 그 다음에 교육하고 건설하고 뭔가 발생지기가 굉장히 강한 건데 나는 경금이라는 건 수렴하는 기운이 좀 강한 사람들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나는 그 뜻을 받들지 않겠다. 그냥 그거야. 그리고 조상과 좀 거리가 먼 거고 멀게 되는 거고 합이 사실은 또 그리고 이제 여기도 보게 되면 요렇게 하면 요게 또 각경충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
나와 내 자식은 뭔가 뜻이 틀린다, 정신적인 뜻이 틀린다, 이런 게 되게 되고, 그 다음에 부위로도 보게 되면 자, 이제 머리 부위로 각경충하면 어디가 안 좋고 어디가 이렇게 좀 있기는 하거든. 어쨌든 충은 그냥 그 뜻이 안 맞는 거고 충돌하는 거고, 자꾸 충하다 보면 뭔가 상하거나 변화가 오거나 그런 상태를 의미하게 된다. 그래서 충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오히려 이게 합의에서 합화가 되게 되면 어디에 합을 하는가, 그 다음에 합에서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게 복잡하기도 하고, 그게다가 이 또 자리나 위치에 따라서 이곳에 가까운 거, 자, 그 다음에 중간에 낑겨 있는 거, 그죠? 자, 중간에 낑겨 있는 거, 이런 거 이게 상당히 나중에 보면은 상관이 많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나니까 이 자리가 나라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남편은 사실은 이 자리에 있으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남편 자리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에 우리가 아까 말한 여자 팔자에는 관이 남자인데 이 자리가 관이 있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그냥 관이니까 내 관이 내 거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자, 자기 일지에 관을 가진 사람 몇 명 없어요. 팔자가 없다니까. 다 뭐 요 둘 다 미견겁제 들어와 있잖아. 요 겁제들 다 들어와 있잖아. 자, 그래서 온전하게 남자 사주에는 남자는 제가 그러니까 남자는 제가 그러니까 정제 편제, 오늘 지금 할 겁니다. 정제 편제. 여자 사주에는 정관, 평관, 요게 배우자거든. 배우자기 때문에 여기에 딱 정관이 들어와 있으면, 자, 여기에 정제가 딱 들어와 있으면 사실 다복하게 삽니다. 진짜. 그러니까 사주에 있잖아, 정관 한 개 딱 가진 사주가 여자 사주에, 평관도 말고 정관 한 개 가지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딱 잘. 근데 정관이 여러 개 있으면 정관은 정관은 정실 남편을 상징하고 정확한 자기 남편을 상징하게 되거든. 정확한 자기 남편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정관이 많다. 정관이 2개 있잖아. 그럼 이혼하고 다시 만나. 그렇게 되고, 정관, 평관이 섞여 있는 거는 그게 애인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평관 2개 있는 거는 만난 남자마다 호랑이다. 이렇게 되는 거라. 자기 남자가 없는 모습이야. 평관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그러면 다 사주에 평관밖에 없잖아. 어떤 사람들은 평관밖에 없으면, 그러면 남편이란 존재는 원래 그런 사람이구나 이러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정관, 평관이 같이 있는 게 오히려 더 정관의 다정함을 안단 말이야. 알기 때문에 조금 곤란해져. 둘이는 관 없어. 관이 없고 암장된 관밖에 없어. 이 둘이는 찾아봐야 없어. 내가 알고 있어. 무슨 쌤하고 영경쌤 관이 없어. 무관이야. 그럼 남편도 없고 애인도 없는 거예요? 없어. 둘 다 없는 거지. 아니 남편 자리에 정관 말하는 거 옆에 정관 정관, 네. 남편 자리에 정관이 있으면 매우 좋고, 네. 그 다음에 옆에 정관이 또 있으면 그러니까 남자복이 있는 거지. 그거는. 저는 어떻게 이렇게 남자분 만나? 나 이런 거지 정관 무관이 되면 무관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무관이 돼 있으면요. 우리 현재 결혼했을 때 예. 무관인데 이 둘 경우에는 자기 일지 안에 지장간에 암장이 돼 있어요. 경관으로. 그러니까 경인일주인데 둘 다 경인일주인데 무병각 해서 이 병화가 있거든. 자, 이게 뭐냐, 평관. 그래도 저번에 대부분 남자가 많겠구나. 평관이란 말이야. 화가 평관이야. 민정관이야. 화가.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다 이 말이야.
자,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이제 대충은 아 이렇구나 이렇게 쌤들 조금 아시겠죠? 자, 요거 요래 해놓고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울 육친으로 넘어갑시다. 내가 생각. 갑자기 그러잖아요. 이제 또 육친을 배우게 되면 자기 사주에 대해서 깜짝 놀랍니다. 깜짝이야. 깜짝 놀랍니다. 자, 여기에 대충 설명을 하고 일단 공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육친이라는 거는 부모, 형제, 처자를 통틀어 이르는 말. 자, 그럼 보세요. 이렇게 되면 보세요. 여기에서 자, 목은 뭐가 있습니까? 간목, 을목이 있죠. 자, 간목, 을목이 있잖아요. 목은 그죠? 자, 거기에 지지에는 임목, 묘목이 있죠. 이렇게 해서 만약에 간목의 입장이라면 자, 음양이 같은 게 같은 간목, 그죠? 음양이 같은 건 같은 간목이잖아. 그리고 음양이 같은 거는 인이잖아. 그죠? 자, 그 다음에 음양이 틀린 것은 을목이고 그리고 묘목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이렇게 했을 때 자, 간목의 입장에서 음양이 같은 것을 육친으로 뭐를 하냐면 나와 똑같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비견이라고 해요. 비견 나오죠. 비견. 자, 비견이라고 하고 이 비견 나오죠. 비견. 자, 그래서 우리 책에 보게 되면 보세요. 자, 그래서 자, 비견 보세요. 자, 176쪽 한번 보세요. 자, 육친이라 나 일간을 중심으로 주변의 글자들 간의 오행적 관계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내 일간이 목이라고 한다면 목과 목의 관계, 목과 화의 관계. 자, 내가 일간이 목이라고 한다면 목과 화의 관계, 목과 토의 관계, 목과 금의 관계, 목과 수의 관계,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규정하여 글자들 간의 관계가 나에게 누구이며 어떤 의미를 관찰하고 분석하기 위함이다. 육친 관계는 상생. 자, 상생은 뭐냐면 요렇게 흘러가는 것이 우리 공부했잖아. 그죠? 그래서 생하고 생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자연스럽게 여기서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 상생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 자, 그래서 자, 육친 관계는 상극을 기본으로 내가 생해주거나 제어하며 나를 생해주거나 제어하는 글자를 규정함으로써 공여와 제어의 관계 속에 발생하는 현실의 모습을 출현하기 위한 도구로 사주의 해석의 꽃. 진짜 사주의 해석의 꽃입니다. 이제 이 육친을 알게 되면 사주가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자, 사주의 해석의 꽃입니다. 쌤들. 그래서 육친을 모르고는 사주의 해석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육친이 뭔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육친은 나를 기준으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크게 5가지 별로 나눈다. 목목의 관계, 목과 목의 관계, 간목에서 간목을 보는 거, 을목을 보는 거. 만약에 병화라면, 자, 병화라면 플러스화는 병화. 자, 그리고 사화가 플러스죠. 그 다음에 음은 정화가 되고, 그리고 오화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화라면 이런 모습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자, 이게 뭐가 된다? 비견. 음양이 같은 것을, 자, 같은 비거든. 이게 견줄비거든. 같은 비. 이게 비가, 잠깐만. 이게 비자가
알고 있습니다. 비교할 줄 알고 어깨를 나란히 할 빈가 아마 그럴 거야. 어깨를 나란히 할 빈. 이게 견줄비. 견줄비거든요. 자, 견줄비가 돼서 이제 이게 약간 두리가 있는 모습 비슷하 이렇게 생겼잖아. 그자? 이렇게 해서 견줄비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거를 비견이라고 합니다. 비견. 자, 그래서 같은 거, 음양이 같은 게 비견입니다.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나와 같은 성질의 오행을 비급이라고 한다. 나를 생하지도 않고 제어하지도 않는 성질로서, 그리고 이거는 뭐다? 형제. 형제 중에서 어떤 형제? 성별이 같은 형제. 여성이면 여자, 남자면 남자. 그래서 성별이 같은 형제를 비견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형제의 별로서 나와 동등한 관계, 경쟁자, 협력자, 친구 등으로 본다. 자,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주로 자신의 주체를 말하고 자기 주관의 심리를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음양이 같은 것을 비견이라고 하고 음양이 틀린 것을 뭐라고 하냐면 겁재라고 합니다. 겁재라고 합니다. 겁재. 이렇게 생겼습니다. 뭔가 법자 비슷한 데다가 이게 힘력자, 요거 칼도자, 요게 붙이잖아. 자, 그래서 힘력자가 붙었지. 그래서 약간 힘쓰는 사람 같은 느낌이 들죠. 겁재가. 그래서 겁탈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에는. 그래서 자, 겁재가 됩니다. 음양이 틀린 게. 자, 그래서 비금은 그리고 있잖아. 이거는 음양이 틀리기 때문에 성별이 다른 형제. 성별이 다른 형제가 겁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간목과 간목이 있는 것은 비견, 을목이 되어 있는 것은 뭐다? 겁재.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임수일 줄 알면, 자, 임수, 해수가 비견, 그 다음에 개수, 자수가 겁재. 자, 아시겠죠? 음양, 이거는 채용 필요 없어. 그냥 큰 물은 비견이, 양양, 이렇게 해서 이거는 겁재. 이렇게 얘기합니다. 겁재. 자, 그래서 비견보다 조금 더 강해지는 게 겁재가 됩니다. 강해지는 게 겁재가 돼요. 자, 180쪽 한번 보세요. 180쪽. 요게 더 좋겠네요. 자, 일간과 오행이 같고 180쪽. 일간과 오행이 같고 음양이 같은 것을 비견이라고 한다. 일간이 간목이라면 간목과 인목이 사주에 드러나 있으면 이것을 비견이라고 한다. 그자? 자, 그 다음에 겁재는 일간과 오행이 같고 오행은 목으로 같고 거기에 어떻게 한 거? 음양이 다른 것을 겁재라고 한다. 자, 그래서 즉 일간 간목이 을목이나 묘목을 만나게 되면 겁재가 된다. 아이고, 오늘 유세 와야 되는데 큰일 났네. 이거 또 뭐 중요할 때 빨리 가지고. 이거 보면 아시겠지 뭐 또. 어제 공부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지구를 부실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갑시다. 그래서 비견겁재는 보세요. 형제의 별로서 나의 동등한 관계, 경쟁자나 협력자, 친구 등으로 본다.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자신의 주체를 말하고 자기 주관을 말하는 심리가 있다. 자, 그래서 사주의 비견겁재가 강한 사람은 자기 일합니다. 곧 죽어도 내일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남의 밑에 잘 안 갑니다. 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견겁재가 강하면 해버립니다. 강해서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사업을 해버립니다.
오히려 뭐 재운이 올 때 사업한다 이거 아닙니다. 오히려 비경급제가 있으면 일간이 힘이 세지거든요. 내가 힘을 얻게 되거든요. 그러면 뭔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자립심을 딱 가지게 됩니다. 특히 지지로 비경급제 운이 딱 들어오게 되면 실제로 힘이 들어오는 거고, 천간 옆으로 비경급제가 들어오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각으로만 될 것 같은 거야. 이게 더 문제가 됩니다. 오히려 지지로 비경급제가 들어오게 되면 오히려 힘이 생기잖아. 그러면 그거는 해도 되는데, 천간으로 비경급제가 들어온 거는 생각이 있잖아. 오히려 더 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드는 거야. 그러면 저처럼 언니나 저나 겁재가 있지 않습니까? 물어보자고요. 물어봐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일간에 비경 겁재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일을 안 하더라도 스스로 먼저 고집도 좀 세고 주장도 강하게 부리고 꺾이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 일도 할 수 있나요? 맞아. 자기도 할 수 있어. 임자가 그래. 임자가 안 그러면 누가 그러겠노? 임자. 그럼 이때까지 못했다면 나이가 중년이잖아. 자, 일주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 강수 중년이잖아요, 그죠? 중년이잖아요. 그래서 중년 이유가 독립성을 가지게 되고, 또 하나는 나중에 이제 신강신약을 배우게 되는데, 사주가 신약할 때 집안으로 뿌리가 있잖아. 지금 이게 임자라는 게 집으로 뿌리를 가진 거잖아. 셈은 토가 많다고 치면. 그래서 이거를 절대 파괴를 잘 못해요. 그래서 이혼을 안 한단 말이야. 왜냐하면 집에 뿌리가 있거든. 우리 집에 밖에서 막 피곤하더라도 그래도 집에 가면 뭔가 약간 좀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거든. 그래서 그런 이치가 있어. 그래서 뭐 이게 지금 양인이거든. 사실 양인에다가 임자가 고집이 세기 때문에 여자들 다 이혼한다. 이것도 아닙니다, 쌤들. 아니고 이게 신강신약을 따져가지고 오히려 집에 임자라는 게 의지처가 있게 되면 오히려 집을 다 더 의지를 하게 돼요. 보존하게 돼요. 자,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어쨌든 비경급제가 비경급제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겁이라는 것은 자, 아까 설명했죠. 자, 그 뭔지는 알겠죠. 자, 그래서 형제, 자매, 그 다음에 동료, 자, 이런 것을 의미하게 되고, 자, 그리고 독립사업을 의미하게 된다. 독립심과 자기 사업을 의미한다. 오히려. 그래서 자, 시간하면 자기 걸 하려고 합니다. 이게 있게 되면 자기 걸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비겁 이해하셨죠? 네. 이해하셨죠? 비겁 아시겠죠? 자, 복선생 비겁은 뭐야? 그러면 저요. 저 경험이니까. 제 이름이니까 경험하고. 그렇지. 자, 경금의 비견은 경금. 그 다음에 신금. 겁재는 신금, 유금. 자, 이게 비견급제입니다. 아시겠죠? 자, 특히 경금은 자, 목과 금은 지상의 물질이잖아요. 자, 특히 경금은 어떤 물질입니까? 강한 물질이죠. 자, 그래서 경금이 겁재로 이루어진 사주들은 비경급제로 이루어진 사주로 매우 강해집니다. 그러면 금전이라는 거 취하고 싶고 그래서 아니 선생님 지지뿌리가 없어. 우리는 없어. 없기 때문에 안 되고 그거는 없고 남자들이 만약에 나 맨날 이네 진짜 때리는 사주 얘기한다 이거 있고 이렇게 신유돼 있다고 합시다. 여기 신유가 돼 있고 이러면 이게 지금 겁재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만약 경인이라고 있다고 하면 여기 인목이 여기가 인목이라고 하면 요거는 이 여자가
그러니까 이 남자가 뒤에 어떻게 한다? 폭력성이 있습니다. 이 남자라고 한다면. 경금이 있잖아요. 사실은 지지의 뿌리가 없어요. 물러. 강하지를 못하다고, 무르다고. 근데 가을에 태어나거나 겁지에 근을 두거나 이렇게 천간에 이렇게 투간되게 되면 이게 폭력성으로 가요. 억수로 강해져요. 그래서 여자 사주에 뭐 이렇게 하면 맞고 사는 경우도 있죠. 아, 남자 사주가 저는 때리는 거고 여자 어. 사주가 맞는 거고. 그렇지. 맞게 되는 거. 여자가 관이 때릴 순 많죠. 없나요? 있지. 내가 때리면서 남자 맞고 사는 사람 있어. 요즘 세상 여자들도 남자를 많이 때리고 있더라고. 몰라. 나 주위에는 때리는 사람 못 봤다. 때리지 말고 죽여버리지. 그래. 맞아. 요새는 때리는 선이 아니고 진짜 죽여버리는 것 같다. 그 누구냐 그 말이 맞는 거 오이자. 같아. 맞아.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요새는 참 시대가 그런 게 됐으면 조금 더 강해졌다 그죠? 여자가 때리면 남자가 이제 죽이는 무슨 일이야 이거는. 자, 그래서 금이 있잖아요. 금이 비경겁제가 많을 때는 조금 눈여겨봐야 됩니다. 금이 비경겁제가 특히 지지에 뿌리를 두고 많을 때는 약간 눈여겨봐야 됩니다. 진짜 그러면 폭력선이 아니고 그 앞에 책에 봤을 때 박정희 대통령처럼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이 말하는 지지까지 환경까지 이제 금의 환경을 딱 했으면 이 사람이 그냥 우리 흔히 말하는 그 숙살직입니까? 뭐 그런 것처럼 공경 쪽으로 있잖아요. 확 치고 올라가가지고 뭐 장군 달고 이럴 수도 있는. 그렇지. 그러니까 많이 죽였다. 그럴 것도 있지. 하지만 많이 죽였지. 많이 죽였다. 아 많이 죽였다. 사람을 죽이거나 쳐내는 기운이 무조건 있다. 안 죽이고도 못 올랐습니다. 금이. 그렇지. 아. 네. 안 되지. 숙살직은 그게 안 되지. 아 죽이고 어쨌든 금이 많으면 그렇지. 그렇게 된다 이 말이야. 네. 금의 해결 방식은 잘라내고 끊어내고 쳐내고 이거잖아. 네. 금의 해결 방식 자체가 그렇잖아. 자, 그러니까 그렇게 봐야 됩니다. 딴 거하고 해결 방식 자체가 좀 틀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각자의 비경급제 이해하시겠죠? 자, 우리 조금 쉽시다. 10분만 쉬었다 합시다. 조금 쉬었다가 우리 합시다. 질문해야 돼. 아니, 뿌리가 없잖아.